안녕하세요 여러분, 송사무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주제는 직장인이 월세 부자로 사는 법이라는 주제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의 로망이죠. 직장에 다니지 않고도 월세가 그냥 따박따박 나오는 딱 세팅이 되면 정말 좀 세상이 더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타이틀로 젊어서 부자로 사는 것 정말 가능한가? 라는 또 질문도 던졌어요. 사실 저는 강의를 준비를 할 때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제가 과거에 그렸던 모습을 좀 정말 그려보면서, 실제로 제가 부자가 아니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 얘기를 들으면 같이 좀 공감하시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떠올리는 거는 제가 예전에 종잣돈을 모을 때였는데 그때 저는 제가 나이트클럽에서 일을 했었는데 저희 멤버들에게 나는 나중에 일을 하지 않아도 매월 300만 원씩 나오게 만들 거야. 꼭 그렇게 만들고 말 거야. 그 얘기를 딱 던졌거든요. 그랬더니 제 주변에서 반응이 넌 정말 이상한 애다. 넌 정말 상식이 통하지 않는 애다. 넌 돈 욕심이 너무 많은 사람이다. 거의 그냥 보통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아도 300만 원 나온다는 그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좀 부정적인 의견을 저한테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숨을 쉬고 있어도 정말 이렇게 다르게 생각을 할 수 있나? 저는 그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사실 그때는 제가 저도 종잣돈을 모으는 단계고 공부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경매도 시작하지 않은 단계였어요. 그래서 야, 나중에 두고 봐.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사실 지금 보면 300만 원은 너무 소박한 세팅이거든요. 그거는 노력하면 누구나 이룰 수 있는 세팅인데, 어쨌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 당시에 저는 근데 지금은 소박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는 300만 원은 정말 꿈의 숫자였습니다. 제가 받았던 페이 그거 조금은 못 미치지만 이게 일을 하고서 받는 350만 원하고 일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받는 300만 원하고는 또 차이가 정말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제가 직장인이 이렇게 월세 부자로 사는 법, 그걸로 한번 정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오늘 강의해드리는 거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꼭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절로 매월 돈이 나오는 그런 세팅 가능하니까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원래 현재의 직업, 지금까지 갖고 있던 대학의 전공, 그런 거 전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정말 큰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완성해 갈 수 있는 겁니다. 대신에 제가 무엇을 하나 시작하든 사실 저는 되게 신중하게 결정을 하고, 왜냐하면 저는 한번 이거를 시작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도중에 포기하지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 강의가 첫 번째 듣는 강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강의를 수강하다가 듣는 강의도 될 수 있겠지만, 사람이 좀 마음먹은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한번 신중하게 결정을 하고 그 2년 3년의 기간을 완주를 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제 화려했던, 지금 현재 화려한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부자가 되어서도 누구보다 좀 열심히 살고 있긴 한데 가끔 물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냐고. 돈 벌면 돈 이제 쓰면 되지. 근데 저는 지금까지도 가장 좀 재미있는 게, 이거 물건 검색하는 게 좀 재미있어요. 물건 검색하는 게 재미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이런 성공 사례를 보는 게 되게 좀 재미있어요. 그거를 봤을 때 그냥 즐거워요.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막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내는구나. 저는 그런 영상이나 글이나 책을 봤을 때 상당히 좀 흥분되고 설레임을 느낍니다. 또 제가 무언가 도전할 수 있는 게 있고 배울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항상 좀 그게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제 사업장이 이렇게 좀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저도 늘 제 자신과 좀 대화를 합니다. 제가 가장 경계하는 게 제 자신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마음 먹으면 제 스스로 제 자신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만해야지 좀 그 마음을 먹고 있다가도 계속해서 뭔가 또 새로운 거에 흥분하고 도전하는 저를 발견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정말 많은 걸 하고 있지만 제가 송사무장의 과거라고 해서 27살부터 32세까지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때는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사회에 나가서 이렇게 종잣돈을 모았을 때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가의 모습은 전혀 아니죠. 예, 저는 나이트클럽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나이트클럽에서 일을 했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야, 뭐 그냥 춤추고 노래하면서 돈 쉽게 번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루에 무대를 최소 4번 정도 올라가야 되거든요. 4번 정도. 무대에 올라갔을 때 그 스테이지는 25분에서 30분이에요. 그래서 일하는 시간은 2시간밖에 되지 않겠지만 그 하나의 무대를 완벽하게 소화하기 위해서 사실 피나는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저희가 여름에 나이트클럽 원래 여러분들 밤이잖아요, 그죠? 여름에 낮에 에어컨도 틀어주지 않습니다. 저희 연습할 때는. 그래서 이 뜨거운 조명에서 그냥 저도 이게 저예요. 제가 추리닝 입고 있는데 다들 웃옷을 벗고 있죠. 이게 몸매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여기는 지금 손님도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너무 더우니까 이 공간 내에서 낮에 항상 땀 흘리면서 엄청나게 연습을 합니다. 리허설을 한다고 하죠. 그죠? 이 무대 스테이지 4개를 다 외워야 되니까 이런 연습을 계속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레퍼토리를 좀 바꿔줘야 돼요. 어쨌든 이게 무대 뒤의 모습입니다. 무대 뒤의 모습이고 저는 이제 베이스 기타를 치면서 제가 싱어 역할도 같이 했었고 이건 또 저희 같이 일하는 멤버들입니다. 별거를 다 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원래 노래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나이트클럽에서는 노래하는 게 그렇게 즐겁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여기서 보면 지금 앞에 손님들이 있지만 제가 공연을 했을 때 노래를 들으러 오는 분들하고 저분들이 흥이 나게 하기 위해서 춤을 추기 위한 노래와 쇼를 하는 거에서는 사실 좀 이 느낌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이거는 여기 있는 모습이 전데 저는 난타 공연까지 했습니다. 이제 웃옷을 벗고 난타 공연도 하고 이게 옷 벗고 하는 게 사실 그렇게 기분 좋지 않아요. 근데 그냥 우리 속된 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쨌든 여기에서 또 이런 퍼포먼스를 잘 보여줘야지만이 손님들이 흥이 나기 때문에 이 그룹 사운드의 그레이드가 있거든요.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쨌든 이때도 되게 열심히 일을 했고 반응도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대 뒤에 노력도 되게 많았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는 베이스 기타를 메고 있는 저의 모습입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돈을 모았었는데 제가 이 나이트클럽에서 겉의 모습은 이렇지만 아마 또 제 인생에서 가장 혹독하고 가장 열심히 살았던 시기인 것 같아요. 이 시기에 정말 돈을 제가 안 썼거든요. 거의 안 썼어요. 그러니까 맨 초봉이 제가 200만 원이었고 나중에 350만 원까지 급여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200만 원을 받았을 때 제가 190만 원을 저축을 했어요. 190만 원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나이트클럽은 이 멤버들이 다 지방으로 다니기 때문에 아파트를 잡아줍니다. 숙소를. 그래서 주거 비용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앞에 식당을 또 잡아줘요. 그럼 식당에서 식권을 주기 때문에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거 그게 무료로 되기 때문에 사실 자기가 밥만 잘 챙겨 먹는다고 하면 돈 쓸 일이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식당에 이렇게 잡아두게 되면 아무리 거기 음식이 맛있어도 멤버들이 한 달 정도 지나면은 물려가지고 그 식당을 이용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그 멤버들의 식권까지 제가 받아서 저는 3끼 다 챙겨 먹었습니다. 3끼 다 챙겨 먹고
좀 뭐가 부족하면 뭐 고추장을 달라고 하다던가 그렇게 해서 돈을 제가 책에도 적었지만 그 500원짜리 그 사이다도 사 먹지 않고 제가 돈을 모았던 시기입니다. 유일하게 책값, 신문값 그거 외에는 돈을 아예 안 쓰고 그냥 완전 독하게 정말 독하게 살았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나이트클럽에서 일을 했을 때는 사실 맨 처음 내려갔었던 거는 취업이 안 돼서 언어 연수 가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1,000만 원만 모으면 제가 뉴질랜드에 다녀와서 그때 제가 토익 학원 다니지 않고 공부해봤더니 한 800점 되더라고요. 그냥 독학으로. 그런데 6개월 다녀오면 제가 한 900점대 이상은 맞을 수 있다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또 열심히 살 거였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제가 1,000만 원을 모아서 이제 28이 되어서 언어 연수를 다녀와서 취업을 하게 되면 연봉 2천만 원대 딱 취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29, 30, 31, 뭐 35까지 한번 그려봤습니다. 지금의 모으는 돈 페이스로 얼마를 모을 수 있는지를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나이트클럽에 있을 때는 뭐 지금 숙소도 잡아주고 식당도 잡아줘서 돈을 안 쓰지만 직장에 다니면 기본 돈이 들어가고 또 제가 뭐 여자친구를 사귀거나 결혼을 하게 되면 당연히 또 돈을 지출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나이트클럽에 있을 때보다 돈 모으는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고 지출은 커지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을 수 있는 회사의 연봉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정말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딱 그 월급만으로 이 인생 계획을 한번 세워보니까 우리 다람쥐가 쳇바퀴 들어가듯 월급 받는 순간부터 좀 그런 쳇바퀴에 들어가는 기분이 됐고 여기서는 아무리 절약을 하고 저축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저 쳇바퀴에서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좀 허무했어요. 내가 이렇게 대학교 공부를 하고 토익 준비를 해서 취업을 한다 해도 야 중산층의 삶도 힘들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일단 이 회사 하나만을 보고 인생 목표를 잡지 않고 제가 그냥 취업에 대한 목표가 좀 사라졌어요. 뭐 여러분들도 지금 직장인 부자 되기니까 아마 이 그림을 보신다고 하면 대부분 또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직장이 나쁜 게 아니에요. 직장이 나쁜 게 아니고 직장만 하는 게 갇혀 있다는 겁니다. 직장이 있으면 사실 대출도 잘 되고 안정적인 내가 무언가의 월세 세팅을 완벽하게 하기 전에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갈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월급만으로 생활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월급 외에 다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회사원의 생활로는 답이 안 나왔지만 사실 제가 주변을 봤더니 실제 부자들은 어떻게 돈을 버는 거냐 우리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냥 노동으로 버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힘들게 돈을 벌고 있더라고요. 예, 현실이 그러합니다. 하지만 큰 돈을 벌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조금 더 여유를 갖고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실에서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거는 제가 엑시트 책에 넣으려고 했던 사파인데 보통의 사람과 부자는 이 도구의 차이가 있어요. 이 돈을 벌 수 있는 도구와 툴을 갖게 되면 더 여유 있게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딱 보니까 이 그림이 너무 현실하고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림은 제가 요청해서 이 사파 작가님께서 그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은 아까도 전에 바로 쳇바퀴를 보여드렸는데 이 지금 쳇바퀴에 있던 분들이 지금 현실의 모습인 거고 이제는 우리는 이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조금 더 여유 있고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현실에서도 똑같은 그림이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취업을 포기하고 이제는 회사가 다가 아니구나
그거를 딱 깨닫고 나서 그 깨달음이 정말 컸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시점이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취업을 위한 스펙만 만들었다가 이제는 취업 안 해. 취업 안 해 하니까 갑자기 막막하긴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이제 어차피 지금 돈은 열심히 모으고 있었으니까 이제 돈을 불리는 공부, 그냥 사업을 하기 위한 공부, 부자가 되기 위한 공부, 이제 그걸로 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부자에 관한 책, 뭐 돈, 부자, 뭐 이런 수식어가 있는 그런 단어가 있는 책들은 다 제가 주문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제가 깨달은 거는 절약하는 것만으로 인생이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원칙이에요. 절약을 해도 항상 그대로의 삶 내지는 아니면 그 삶보다 좀 더 아래로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뭐 요즘 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최근 1, 2년 사이에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 사실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집을 산 사람과 사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집을 갖고만 있는 사람은 원래 부자이기 때문에. 어쨌든 연끌을 했던 아니면 대출을 좀 적절하게 활용했던 집을 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사실 엄청나게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절약만 하는 사람은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당연히 오히려 더 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수입을 늘려야 되고요. 자, 그럼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투자를 무조건 해야만 하는데 이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종잣돈을 꼭 모아야 됩니다. 이 종잣돈 모으기. 그 다음에 공부도 해야겠죠. 종잣돈 모으기 다음에 공부를 완성하고 종잣돈을 불리기만 하면 돼요. 사실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투자할 자금 모으고 이 종잣돈 불리기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공부를 완성하고, 자, 그래서 이 종잣돈 불리기도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오늘의 주제처럼 일을 하지 않아도 매월 월세가 나오는 시스템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내가 물건을 하나 사서 뭐 5천, 1억 뭐 그 이상의 차익을 얻는 그런 게임을 한다든가, 크게 이 두 가지로 투자는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 여러분들은 언제 인생이 바뀌게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제 인생이 바뀌게 된 시점이 있습니다. 항상 인생의 변곡점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는 지금까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아니면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그때가 인생의 변곡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변곡점이 아니었던 거죠. 그냥 그대로의 삶이었던 거고, 저는 인생이 바뀌는 순간은 생각이 바뀌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보통의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친구나 이런 직장인들이 아니라 정말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 생각이 좀 바뀝니다. 그리고 주변에 또 성공한 사람이 없을 수 있잖아요. 저도 제 주변에서 부자를 만나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를 만나기 위해서, 성공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책을 보고 아니면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같은 생각이 가진 사람들을 모아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터넷 커뮤니티에 또 가입을 해서 만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일하지 않고 월세 300만 원 받을게끔 만들 거야. 얘기를 했더니 정말 저를 완전 이상한 사람 취급을 했는데,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다시 회사나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나도 이제 일을 하지 않아도 월세 500, 뭐 300 만들 거야 라고 하면 왜 그래? 정신 차려. 그런 반응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러합니다. 제가 평범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은 생각이 바뀌는 순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공인을 직접 만나거나 저한테 만나서 제가 1시간 얘기해드리면 생각 바뀌지 않을까요? 그죠? 아니면 이렇게 간접적으로 노출을 해서 바뀌다든가. 그리고 제가 지금 유튜브 행크TV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행크TV에 정말 자기 인생에서 성공한 분들만 모시고 있거든요. 자, 그런 분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주변에
이렇게 열심히 살고 또 성공한 분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되면 내 자신의 생각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이거는 특별한 사람만의 이 도전이 아니겠는데? 그렇게 해서 저는 모든 일이든 어떤 일이든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 마음이 나도 할 수 있겠다 이걸로 딱 바뀌는 그 상태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시점이 되면 정말 확신이 서고 그때부터는 그럼 이제부터 무엇을 하면 되지?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계속 성공한 분들 아니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분들 그분들과 접촉을 하면서 내 자신도 할 수 있다고 마음 먹고 바뀌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강조합니다. 생각의 힘.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천도 저는 생각이 바뀌었고 이 바뀐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가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이러한 세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 이런 목표를 세웠으면 될까? 정말 될까? 이런 모드로 가는 것보다 무조건 된다라고 마음 먹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된다라고 확신을 하고 생각을 바꾸고 된다라고 확신했으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부분을 정복해 갈 것인지 목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나는 어떤 공부를 완성할 거야, 어떤 책부터 읽을 거야. 자, 그렇게 작은 목표를 작성해 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이뤄 가시면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성공은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간단한 부분 여러분들 지금 중간에 다시 들으신 분들, 처음 시작하신 분들도 꼭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멘탈이 후천적이에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른 분들이 좀 질문을 많이 하세요. 사무장님은 어렸을 때는 어땠나요? 저는 유년 시절에 뭐 제가 누군지도 잘 몰랐어요. 제 자신이 누군지도 몰랐고, 그리고 저도 자기계발서도 많이 읽고 성공에 관한 책들도 보면서 부자, 그 다음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고 그런 상태로 마음 모드, 멘탈 모드를 관리만 되면 내가 부동산을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걸 접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거는 어느 분야는 다 똑같다 생각해요. 내가 노래방을 하든 당구장을 하든 스크린 골프장을 하든 뭘 하든 이 부분이 갖춰진 사람은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멘탈 훈련이 되지 않는 사람은 늘 외부를 탓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저는 제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거에만 집중을 해요. 절대 외부 탓을 하지 않습니다. 뭐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뭐 여당이 어때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바뀌는 거 없잖아요. 그냥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걸 노력하면 되는지, 어떤 걸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지 그것만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생각이 바뀐 사람일수록 외부 환경 탓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미모의 안미모의 여인은 제 대학교 선배입니다. 저는 지방대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방대 화학공학과를 나왔습니다. 여기도 제 대학 선배니까 공부를 잘 못했던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분도 사실 제가 지금 지극히 평범한 분들을 그냥 가까이 얼굴을 노출해도 되는 분들을 보여드리는 거지 이분만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평생을 좀 임차인으로 살았고 그냥 내 집 없이 그리고 나중에 뭐 직업도 완전히 정식으로 정직원으로 일했던 그런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통 중산층보다 조금 출발점은 저는 낮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분도 시작을 하고 저한테 묻고 난 다음에 그냥 임차인이니까 뭐 등기부등본 볼지도 잘 몰랐죠. 그 0에서 시작을 해서 2년 동안에 행크TV에도 보면 나오겠지만 15억 정도 수익을 거뒀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21억 거뒀습니다. 그냥 세 건만 15억이고
그래서 본인 투자금 뭐 1억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그걸로 뭐 2년 지나서 21억 만들어냈으니까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이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거 2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리고 여기 이 친구는 저하고 동갑입니다. 동갑이고 여기는 제가 배드민턴 부천시 배드민턴 대회를 나가서 제가 우승을 했던 사진입니다. 예. 1등을 했어요. A 클래스에서. 저는 사실 이때는 유튜브를 하기 전이어서 송사무장이 누군지 모르는 분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외부에 나가면 제 존재를 별로 좀 밝히지도 않고 알아봐 주는 것도 그렇게 좀 달가워하지도 않고 조용히 살아가는데 이 친구는 기존에 부동산 투자를 한 2번 정도 했는데 실패를 본 거예요. 그런데 저를 만나고 제가 2년 동안은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저의 또 배드민턴 파트너니까 그래도 좋은 결과로 좀 이끌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에게 한번 부동산 공부를 해보면 어떻겠니? 라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정말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이게 쌍손사래. 예. 쌍손사래. 예. 자기는 절대 부동산하고 안 맞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면은 떨어지고 자기가 팔면 오르고 그걸 2번 경험하고 나니까 거의 부동산하고 완전히 담을 쌓고 살아가는 부활못보다 더 안 좋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설명드렸던 우리 선배는 그래도 부활못이어서 그냥 괜찮은데 여기는 부정못이라고 그냥 완전히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공부하지 않았을 때는 이게 부동산이 다 운이 따라서 나한테 맞다 안 맞다로 생각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공부를 해보면 성공 확률은 훨씬 더 높일 수 있고 실패 확률은 확 낮출 수가 있다. 이게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해보니까 사실 거의 승률이 좋기 때문에 결국 결과는 좋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해서 어쨌든 제 말을 듣고 이 초급반부터 강의를 듣기 시작해서 이 친구도 2년 만에 월세 1,000만 원을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송사무장의 3년 안에 부자되기 그 타이틀로 블로그를 운영을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여러 사업에 도전하면서 거뒀던 성과도 그렇고 제 주변 분들도 그렇고 정말 처음부터 시작했다 할지라도 많은 돈 가지고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예, 그래도 본인들이 다 방법을 찾고 공부를 해서 2년 내에 월세 그다음에 매매 차이 여기서 다 좋은 성과를 좀 거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시작하신다 하더라도 충분히 일단 해낼 수 있다는 그 확신, 자신감 무조건 믿고 하나씩 자신의 걸로 만들어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직장인에서 부자가 되는 로드맵이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부자가 되고 싶으시죠? 그러면 부자가 어떤 사람이 부자인지 명확하게 기준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항상 연초에 딱 우리 인터뷰를 하거든요. 신년초에 기자 아나운서들이 그 거리에 나가서 이제 신년이 됐네요.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혹시 뭐 올해 소원은 어떻게 되나요? 뭐 올해 소원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거의 2가지 답이 나오거든요. 모든 가족이 뭐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은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거의 그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부자가 되면 좋은지 알지만 명확하게 기준을 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내가 내 목표치가 뚜렷하게 보여야지 그거를 갖기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할 건지를 가져가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돈이 많은 사람 부자로 얘기를 하는 사람은 그럼 그 돈이 많게 하기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제가 갖고 있는 기준은 저는 부자는 무조건 돈, 그 다음에 시간 이 2가지를 같이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을 저는 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저 2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왜 그러하냐? 여러분들이 무엇을 목표로 할지를 더 명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자, 둘 중에 어느 게 훨씬 더 괜찮아 보이세요? 500만 원하고 20억 하면 혹시 여러분들은
20억이 먼저 좀 눈에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20억 물론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저 사람이 부자지만 자산이에요. 자산은 대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땅이 20억이야. 내가 갖고 있는 산이 30억이야. 뭐 땅하고 산 갖고 있어봤자 거기에서 돈이 한 푼도 안 나오면 저 사람은 생활이 빈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아파트 30억짜리를 하나 갖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실제로 거주하고 대출이 뭐 한 5억에서 7억 사이가 돼요. 그럼 대출 이자가 한 달에 또 몇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 부자인가요? 제가 봤을 땐 부자 아닙니다.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 이런 대출까지 갖고 있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지금 직장에 다니지만 월세 500을 받고 있다. 이 사람은 부자예요. 스스로 그날 한 달 한 달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 노동 수익 말고도 나오는 수익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막연하게 내가 자산 10억, 20억, 30억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월세를 모아가는 게 일을 하지 않아도 나오는 수익을 갖고 있는 게 이게 진정한 부자라는 겁니다. 이때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시간의 자유를 얻어요. 그리고 돈의 자유는 뭐 300만 원밖에 내가 한 달에 쓰지 않는다 하면 매달 200만 원이 남잖아요.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되는 단계부터 계속해서 돈이 좀 가속도를 붙으면서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도 기준을 일단 명확하게 아시면 좋겠고요. 자, 기준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갈 것인지를 일단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종잣돈을 모으고, 종잣돈은 저는 1억 모으기를 했는데 1억 2천만 원을 모았는데, 자, 종잣돈을 모으고, 자, 종잣돈을 모으면서 월세를 300만 원 만드는 걸 또 첫 번째 목표로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월세 300만 원 저는 상당히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300만 원은 보통의 직장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거의 좀 이게 세팅된다고 일을 안 하진 않겠지만 또 하나의 직업이 생긴 그 정도의 효과가 되는 거고, 처음에 0에서 300만 원을 만들었으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은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리고 500만 원에서 또 1000만 원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자, 이 그림을 머릿속에 꼭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똑같이 시작했어도 5년, 10년이 지나도 제자리인 사람이 있고요. 5년, 10년, 그러니까 1, 2, 3, 4, 5년 될 때마다 계속해서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자, 부동산도 포트폴리오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배웠느냐도 정말 중요해요. 자,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이런 현금 흐름, 월세 세팅을 등한시하고 사고팔고 나는 1000만 원 남았어, 2000만 원 남았어, 3000만 원 남았어. 자, 그렇게 한 사람하고 이 월세 세팅을 해서 월세가 늘려가는 사람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의 여유도 달라요. 제가 월세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부동산으로 정말 좋은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 월세 300으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부동산이 나올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원하는 물건만 살 수 있고, 또 물건을 잘 샀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이 물건을 잘 팔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내가 또 느긋하게 이 원하는 물건의 매도 시점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현금 흐름을 갖춘 분이 매매 차익도 더 큰 매매 차익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일단 성공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그림을 목표를 하고 월세를 꼭 만드는 단계를 완성하시면 그때는 제가 드린 말씀을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자, 제가 자산을 불려온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저는 제가 4년 반 동안 1억 2천만 원을 모았어요. 그런데 1억 2천만 원 모으고 제가 나이트클럽에서 나오기 전에 부동산을 3개를 매입을 했더니 5천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업 투자를 시작을 했을 때는 실제 7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7천만 원으로. 자, 그래서 돈이 적었을 때는 가계부를 정말 열심히 적는 것 같아요. 내 자산이 어떻게 불어나고 있는지 그
그거를 정말 잘 메모를 했던 것 같습니다. 7천만 원이 그 다음 해에 3억이 되더라고요. 예, 제가 물건을 사고 나니까 여기서는 지금 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3억이 7억으로 되고 7억이 21억으로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이 숫자를 보면서 이게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1억으로 3년 만에 20억을 만들었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바로 또 40억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100% 이상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자산 속도가 이러한 거고, 이 다음부터는 그냥 적지 않고 그냥 제가 투자를 이런 패턴으로 해가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미 제 자산은 이제 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불어나는 거에 대해서. 자, 월세는 이거는 이제 월세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빌라를 하나 사서 35만 원의 월세를 또 세팅을 했어요. 이자를 제외하고 35만 원. 그 다음에 오피스텔을 사서 48만 원. 그 다음에 또 100만 원짜리도 모았어요. 저도 300만 원을 목표로 했으니까 이렇게 조금 딱 모아서 나중에는 이제 하나를 사니까 500만 원짜리도 사는 거예요. 하나를 사서 그냥 여기서 나오는 월세가 500만 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모았더니 지금은 제가 갖고 있는 상가에서만 월세가 7천만 원이 나옵니다. 7천만 원을 시작을 했는데 상가에서만 월세 7천만 원이 나오게끔 되더라고요. 처음에 이게 될까 했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300만 원 했어도 주위에서 손가락질 많이 했다고. 그런데 하나씩 사니까 계속 월세가 늘어나는 거예요. 예. 어느 순간에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월세에서 나오는 그 자금으로 또 하나의 상가를 살 수 있게끔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산이 저절로 불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자산은 지금 7천만 원에서 시작했지만 현재는 부동산 자산만 제가 250억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 7천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월세 7천, 부동산 자산 250억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일단 사업에 대한 수익은 반영시키지 않은 겁니다. 순수하게 부동산으로만 말씀드린 거고 여기 월세는 상가로만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게 그럼 과거 사례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저는 지금 현재도 꾸준히 상가를 매입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되게 궁금해 하실 건데 상가뿐만 아니라 그냥 저는 사실 여러 가지로 내가 저거를 이런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목표를 갖게 되면 그런 게 눈에 보이게 돼요. 그리고 그런 거를 공부하게 되고 그 공부하면 또 그런 거를 매입할 수 있게 되고 항상 과정은 그러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거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게 보이고 안 보이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현금 흐름을 목표로 하면 이런 상가나 그 다음에 주택이나 아니면 사업체에서도 여기는 매월 얼마의 현금 흐름이 나오고 있구나, 여기는 어떻게 어느 정도의 현금 흐름이 나오고 있구나, 이게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또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주택에 대한 사례도 두 개를 한번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자, 이거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던 다세대 주택인데요. 특이한 거는 지하층입니다. 지하층. 지하 빌라인데, 그러니까 반지하 빌라입니다. 자, 일단 결과를 보면 4,200만 원이고 3,966만 원이 2등인데 제가 2등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이 물건을 그냥 빌라를 사서 여기 빌라 임차인한테 월세 뭐 500에 30 이렇게 놓으려고 입찰을 했던 게 아니에요. 저는 다른 방식으로 한번 수익을 만들어 볼까 생각해서 입찰에 참여했던 겁니다. 아마 여기 1등을 낙찰받았던 분은 항상 낙찰자의 목적은 다 다른데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나중에 그 현장을 가봤더니 바뀐 게 없었거든요. 사실 이 빌라는 주거용으로는 정말 안 좋은 빌라입니다. 그래서 주거용 목적으로 받았다고 하면 실패한 투자, 아니면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투자, 거기에 속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이게 지금 경매 입찰했던 그 주인공 된 빌라인데, 자, 이 빌라가 이렇게 코너에 있어요. 코너에 있고, 자, 여기 이렇게 보이는 사진에 있는 여기가 이 집의 창문입니다. 여러분들
뭐 정말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 국민들이 다 봤겠죠. 기생충이라는 영화 보셨을 겁니다. 반지하에 살고 있는. 자, 그런데 반지하에서 어떤 게 보이는가요? 다른 사람이 뭐 전봇대 소변 보는 것까지 보여요. 그리고 반대로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안에 집 안에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반지하지만 이렇게 채광이 좋다고 하지만 여기에 유동인구가 이렇게 많다고 하면 우리 집에 사생활 뭐 꼭 속옷을 입고 있지 않더라도 옷 입고 밥 먹고 그런 거를 보여줄 수 없는 공간이라고 하면 여기는 늘 문을 닫고 살아야 되는 그런 집이에요. 환기도 시키기도 되게 애매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곳에는 임차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위에 층 그나마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눈높이랑 안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생활이 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지만 이 반지하는 자신만의 생활이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도 들어와서 오랜 기간을 버티기가 좀 어려운 그런 공간입니다. 특히나 오히려 이 반지하는 뒤에 집이 더 좋아요. 예. 이렇게 코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저는 왜 이 물건을 좋게 봤느냐? 자, 지금 이게 반지하가 있는 곳인데요. 자, 이 바로 반지하 앞에 이렇게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는 거예요. 또 중학교도 있어요. 중학교도 바로 이렇게 정문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기는 문구사가 있잖아요. 이 문구사도 여기랑 평수가 같은데 이 문구사는 월 100만 원 이상의 월세를 내면서 저 문구사는 이동도 안 해요. 여러분들 문구점에 일하는 사장님 보면 그 자리에 거의 그냥 10년, 20년 동안 거의 영업을 하십니다. 그만큼 학교가 이전하지 않는 한은 이 문구점을 이용하는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에 대박은 아니더라도 우리 흔한 말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냥 그 정도의 고정 수익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건물의 운명을 보면 참 웃겨요. 그죠? 똑같은 정문 앞에 있는데 여기는 근린생활시설로 아래층을 지어서 여기는 월세를 받고 여기는 빌라를 지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좀 더 열악한 주거 환경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문 앞에 있는 거를 활용을 해서 이 반지하 빌라를 업무용, 영업용으로 바꿔보면 어떨까 그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다른 곳에 있는 반지하예요. 자, 반지하에 이렇게 상가로 세팅을 한 겁니다. 또 여기도 지금 반지하에 이렇게 업무용 공간으로 세팅을 한 거예요. 카페 같아요. 이제는 달리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1층 상가가 좋을까요? 똑같은 음식점이어도 상가가 1층에 있는 것과 2층에 있는 차이는 매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왜냐하면 1층은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먹고 있는 걸 보면 바로 그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일단은 유입이 돼요. 노출이 잘 되기 때문에. 2층은 거기에 뭐가 있는지 다시 올라가 봐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2층은 영업이 안 됩니다. 자, 아까 반지하 제가 주거용일 때 외부에서 많이 노출돼서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자, 1층이 좋은 이유는 1층은 이렇게 단면으로 그 가게 내부가 다 볼 수 있어서 좋은 건데 만약에 가게가 점포가 반지하에 들어가 있다. 이거는 1층보다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손님이 가게 안을 한 번에 다 훤히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다른 누수나 이런 그런 건물에 결함이 없다고 하면 사실 커피숍은 여기도 지금 위에 층이 있고 지하층이 있지만 이렇게 반 정도 보이는 반지하가 훨씬 영업할 때는 이런 손님을 이끄는데 더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가게 인테리어도 한눈에 보이니까 뭐 조명도 잘 보이고 그래서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아까 이 건물을 여기를 다 지금 창문을 통으로 뚫어서 영업용 건물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여기가 학교 앞이잖아요. 학교 앞이기 때문에 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해봐 하면 못하지만 제가 여기를 상가로 꾸며놓게 되면 그 다음에는 여기 카페도 할 수 있고 뭐 문구점도 할 수 있고 공부방도 할 수 있고 여기를 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현재는 500에 30으로 받고 있지만 이거를 수익형 부동산, 그러니까 상가로 바꿨을 경우에는
월세 1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100만 원을 받게 되면 이 상가가 이 100만 원을 받게 되면 이 빌라의 가격이 얼마로 바뀔까요? 아까는 뭐 6천만 원대 감정가였지만 저는 1억 5천, 2억 이상의 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바뀐다는 겁니다. 매매 차익뿐만 아니라 이 하나의 상가를 사서 월세를, 그러니까 이 하나의 빌라를 사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 여러분들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빌라를 가지고 상가를 바꾸는 게 쉽나요? 우리가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거든요. 상가를. 자, 빌라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바뀌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면적이 더 줄어들거든요. 오히려 근린생활시설에서 주거용 물건으로 바꾸는 거는 주차장 자리를 더 확보하지 않는 이상 그거는 용도 변경이 불가한데 이 아래 단계로 내려오는 건 수월합니다. 그리고 여기 같이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뭐 그런 거는 협조를 얻어서 받을 수 있겠죠. 건물을 입구를 깨끗이 해준다던가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분명히 제가 이 한쪽을 반지하를 상가로 바꾸게 되면 옆에 것도 따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샀으면 그냥 옆에 것도 금매로 사서 이 1층 반지하 전체를 제가 상가로 바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건을 직접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도 하지만 우리 회원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응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샘플로 하는 투자도 하거든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딱 보신다고 하면 꼭 경매 물건은 아니더라도요. 금매라도 이 위치가 상가로 태어났으면 참 괜찮은 녀석인데 이렇게 반지하로 태어난 그런 물건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금매로 사서도 이렇게 바꿔봐도 됩니다. 예전에 제가 TV 프로에 하나를 봤었는데 어떤 공인중개사 여자분이 그런 물건만 골라서 다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반지하가 있는 뭐 상가주택 같은 걸 사서 반지하를 이렇게 좀 근린생활시설을 바꿔가지고 그런 것도 하게 됩니다. 이건 정말 한 끗 차이지만 수익률에서도 엄청나게 크게 차별화를 둘 수 있는 그런 투자 사례가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이번에도 주택을 수익형 부동산으로 하는 거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사진에 보이는 건물은 제가 직접 지었던 신축을 했던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여기가 취나물밭이었어요. 취나물밭. 이 전주인은 뭐 정말 20년 넘도록 취나물밭으로만 샀지만 저는 여기 딱 보니까 또 이 주변이 바로 여기가 지금 초등학교고 바로 맞은편이 중학교여서 어쨌든 이거를 주택 부지로 바꾸면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지었는데 이 건물을 짓자마자 사실 짓자마자가 아니에요. 이 건물에 삽을 넣자마자 그냥 다 팔렸어요. 원래 빌라 같은 경우에는 다 지어놓고 모델하우스를 딱 꾸민 다음에 그렇게 분양을 하는 건데 여기는 제가 펜스를 치고 정말 삽을 파자마자 전 세대가 분양이 됐습니다. 처음에 앞에 거를 이렇게 16세대 분양을 하고 바로 뒤에 땅도 미리 사놨죠. 그 뒤에 땅 거를 저희가 또 분양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회원분들하고 또 놀러 갔어요. 우리 회원분들하고 이것도 재밌으니까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이 뒤에 것도 금방 팔았거든요. 자, 앞에 거를 16세대를 팔고 나니까 대기자들이 저희 생기는 거예요. 이 16개가 부족해서 대기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한 거의 16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기하셨던 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분들한테 여기 뒤에 땅도 곧 올라갈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셔라 해서 그 대기자들을 잠깐 홀딩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들을 이제 펜스를 치고 처음에 이제 분양을 하는 첫날에 우리 행크 회원분들을 모시고 현장에 갔습니다. 제가 그날 뭐 제주도 이 부동산 임장 투어도 시켜드리고 딱 했었는데 오히려 이 회원분들이 여기서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분양가를 낮게 책정했거든요. 땅을 워낙에 좀 저렴하게 매입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사례는 저한테 이 빌라를 직접 분양받고 나서
왜 이걸 왜 사느냐? 제주로 이사 올 거냐? 아니래요. 그냥 싸니까 샀대요. 그래서 그분이 빌라 한 채를 사고, 그 빌라를 가지고, 이렇게 세팅을 했어요. 그냥. 여기가 제주도 애월에 있는 곳인데, 그냥 빌라에다가, 우리 이케아 그런 데에서, 소품, 이불 같은 걸 사가지고, 한 350만 원 정도 들여서, 세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위에 복층을 분양 받으셨는데, 자, 복층에다가 이렇게 침구류를 갖다 놓고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세팅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거를 에어비앤비로 돌렸습니다. 에어비앤비로 돌리니까 예약이 꽉 차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여기 이쪽에 제주도에 있지 않고 청소하는 분만 섭외를 해서, 한 가족이 가면 청소해 주시는 분한테 뭐 3만원, 5만원,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정도의 비용을 딱 드리고, 본인은 여기서 예약 체크만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소하는 분은 아까 이 세팅을 다시 다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전화로만 예약을 하고 청소하는 분 한 분을 구해서, 자, 이렇게 예약했더니 한 달 매출이 얼마 나올까요? 자, 262만원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청소비를 떼고도 이분은 그냥 빌라 하나 분양 받아놓고 월 200 이상을 그냥 월세를 세팅을 한 겁니다. 나중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본인도 가서 여기서 한 번씩 쉬기도 하고, 정말 좀 재밌게, 우리 빌라를 분양 받았지만 사실 분양 받았을 때 대출이 이 당시에는 대출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70% 이상 나왔거든요. 그래서 대출 이자 빼고도 그냥 매월 그냥 월급을 받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나중에 이 집을 또 신혼부부가 팔으라고 해서 또 매매 차익까지 거두고 그냥 넘겨줬던, 왜냐면 또 이분은 다른 사업을 좀 더 크게 준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두 사례를 보여드린 거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반지하 빌라고 그냥 지나가다가 볼 수 있는 그 빌라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또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된다. 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주택이 많이 나오네요. 예. 이것도 지금 제주도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생각을 많이 깨야 돼요. 이게 돈은, 모르는 사람들은 돈으로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아이디어, 생각으로 돈을 버는 거거든요. 자, 여기는 제가 제주도에서 땅을 많이 매입을 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도 그 제주도 사람들은, 그 제주도민들은 쳐다보지 않는 지역이에요. 시골이에요. 완전 시골이에요. 빌라를 지어도 뭐 그런 시골 중에 시골에 왜 짓냐, 뭐 그렇게 해서 땅도 사겠다고 하면 절대 땅 사지 마, 그냥 막 말리더라고요, 정말. 자,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시골집이라고 하면 일단은 가격대가 제주도의 다른 지역보다 저렴하다는 겁니다. 하나 위치는 그냥 여기 바닷가에 있다고 하는 거고, 뭐 제주도는 근데 바닷가에 있다는 게 뭐 그렇게 뭐 귀한 게 아니잖아요. 자, 어쨌든 여기에 시골집 이 두 채를, 그러니까 두 채가 아닐 거예요. 한 필지에 지금 두 동이 들어가 있는 거를 구해서, 이거를 아까는 빌라를 에어비앤비로 꾸몄지만 이거는 시골집을 이렇게 꾸민 겁니다. 자, 시골집을 이렇게 꾸며서, 자, 이거는 제가 로드뷰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로드뷰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드뷰도 안 들어가는 시골인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그냥 이 집을 산 겁니다. 대신에 바다가 보이는. 자, 우리 제주도에 갔을 때 관광객들 상대로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관광객분들은 제주도 도심을 좋아해요? 아니면 시골을 좋아해요? 예. 어쨌든 이거는 소비자를 이해하는, 이 시골집 하나를 가지고 소비자를 잘 이해하면 수익형 부동산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부동산을 이 시골집을 예약하려고 딱 봤더니 2021년 3월, 4월, 5월인데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자, 2일 하나만 지금 빈 방이 있고 나머지는 꽉 차 있는 거예요, 지금. 예약이 이미 꽉 차 있습니다. 예약이 꽉 차 있어요. 저 집 하나를 대여를 하는데. 그럼 저 집이 지금 얼마를 할까요? 하루에 40만 원이고요. 주말 금요일 토요일은 50만 원이에요. 40만 원짜리에도 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5월달 한 달만 매출이 얼마인지 볼까요? 5월달 한 달만 매출이 1,330만 원이에요. 풀로 딱 계산을 해봤더니.
금요일 토요일은 50만 원이니까. 자, 시골집 하나로 지금 1330만 원에 지금 매출을 일으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소모품은 저기에 뭐 얼마 들어가겠어요? 소모품은 얼마 안 들어가고, 내가 청소를 해주시는 분 한 분을 월 250 주고 구한다. 있을까 없을까요?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청소만 해주고 250 한다고 하면 사실 그 비용보다 더 저렴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물론 근데 꼼꼼하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하면 250 들어가고 나머지 경비한다 하더라도 이 시골집 하나로도 현금 흐름을 이만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꼭 제주도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제가 지금 반지하 빌라, 그 다음에 그냥 탑층 빌라, 아니면 관광지에 있는 시골집, 자, 이걸 가지고도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이 되고 안 되고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고 나면 저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다른 분들의 성공 사례를 보면 되게 좀 설레이더라고요.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나도 좋은 집을 사서 충분히 저렇게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겠는데?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행크TV에 보여드렸던 자, 그 주택입니다. 자, 이 주택은 딱 보면 바깥에서 저렇게 호수 뷰가 쫙 보입니다. 이 정원 자체에서도 저렇게 호수 뷰가 이 댐 뷰가 딱 보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 제주도에 있는 시골집을 꾸민 것처럼 여기도 다른 곳에서 줄 수 없는 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쉴 수 있는 특별함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 우리 인생에서 요즘에는 숙박료로 20만원, 30만원, 40만원 쓰는 거를 되게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도 제가 청소하고 정리해 줄 분을 구하고 이 자리를 세팅해 준다고 하면 충분히 수익형 부동산으로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물건은 저 정답을 먼저 보고 한번 제가 물건을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답을 보고 그냥 그거를 응용할 수 있는 물건을 따라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뷰가 보면 기가 막히죠. 지금 여기는 현재로는 주택으로밖에 사용을 안 했지만 이거를 수익형 부동산으로 전환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 물건 낙찰받았던 낙찰 금액은 3억 1,800만 원입니다. 3억 1,800만 원. 여러분들 상가를 3억 1,800에 사면 월세를 얼마를 받을 수가 있나요? 월세를 한 150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대략 계산해보면. 자, 그런데 상가 3억 1,800만 원에, 이 주택 3억 1,800만 원에 여기에 추가로 리모델링이나 그걸 꾸며서 뭐 4억에서 5억 사이 그 정도가 된다고 하면 그 정도의 상가를 샀을 때는 또 월 수익이 얼마가 되나요? 4억짜리 상가를 샀을 때 4억에서 5억짜리 상가라고 하면 월 200만 원 정도 그 정도의 기대 수익이 있는데 저는 이런 주택을 사서 내가 이런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면 사실 상가 이상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정말 돈 벌 게 많구나. 상가 말고도 돈 벌 게 많구나. 돈 벌 게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겁니다. 이 물건도 제가 여기서 만약에 세팅을 하게 되면 하루에 30만 원을 받던 50만 원을 받던 어느 수준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여기서 관리해주는 이런 업체나 청소해주는 분을 잘 구한다고 하면 원격으로도 내가 현장에 직접 가보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 수익형 부동산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에 속합니다. 저 물건을 보고 어떻게 고칠 것인지도 한번 또 상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 앞에 이렇게 호수뷰가 보이니까 이렇게 월풀을 바로 놓고 선베드를 깔을 수도 있겠어요. 또 아까 저렇게 뒷 배경이 좋으니까 여기도 저런 벤치를 깔아놓고 나면 요즘은 또 인스타가 활발하잖아요. 인생샷을 많이 찍는데 분명히 이 뷰를 놓고 딱 여러분도 상상되지 않나요? 이 뒤에 호수뷰가 있고 분명히 이렇게 사진을 찍겠죠. 그래서 인스타에 올라갔을 때 우리 거를 또 간접 홍보할 수 있게끔 그런 인스타 존도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저는 제가 매월 광고비를 지출하지 않더라도 여기에 다녀간 손님들이 만족하고 그분들이 또 저의 또 홍보 대사가 되고 마케터가 된다고 좀 생각을 하면 이걸로도 충분히 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지금 올해 일을 되게 많이 벌렸어요. 그러니까 5,000평 뭐 지금 펜션도 지금 제가 프리미엄으로 수리를 하고 있고
또 그 이상의 평수도 제가 지금 매입을 하고 있고 매입을 예정하고 있고 또 카라반 사업도 좀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일반인 분들한테는 뭐 한 300에서 500 정도의 현금 흐름 만들기 정말 괜찮은 모델인데 제가 하기에는 너무 좀 조금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정답을 보고 상상을 했을 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면 현실에서 다 돼요 그렇게. 자, 제가 하고 있는 많은 사례 중에서 원래 다가구 주택은 한번 여러분들께 제가 행크TV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는데도 사실 얼마의 금액이 좀 들어가지 않고 그거에서 다가구 주택은 또 허름한 물건을 매입을 해서 인테리어를 조금만 손보게 되면 기존의 월세보다 훨씬 더 좀 좋은 조건의 월세를 받을 수 있고 월세가 올라가게 되면 또 이 매매 차익도 당연히 그냥 생기는 그런 투자 방법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행크TV 한번 좀 참조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또 월세 만들기 중에 가장 또 좋은 거 상가를 또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아까도 제가 주택 주거형 3개였지만 결국 그거를 상가처럼 저는 생각을 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투자를 뭐 여러 개를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수익형 부동산은. 예, 빌라로도 해보고 오피스텔로도 해보고 아까 저렇게 뭐 다가구주택도 해보고. 그런데 제가 갖고 있던 물건 중에서 가장 괜찮은 물건은 상가더라고요. 상가로 임대를 주면 신경 쓸 게 없어요. 네. 그리고 상가 투자로 정말 성공한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뭐 상가 전문가들도 실제 보면 상가로 월세 받고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예. 그런데 저는 제가 상가로만 월세 7천만 원 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상가로 하나 모으게 되니까 이 장점을 알고 나중에는 그냥 월세를 받기 위한 목적은 계속 상가를 모았습니다. 예. 매매 차익을 내기 위한 거는 뭐 아파트나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걸 매입을 했지만 자,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께 저는 상가를 강력 추천합니다. 상가는 왜냐하면 한번 매입을 하고 공실 안 나는 상가를 매입하게 되면 여기 신경 쓸 게 없더라고요. 임차인이 들어올 때 시설을 다 하고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임차인이 나갈 때 원상 회복을 하고 또 새로운 임차인이 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뭐 주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누수가 되거나 보일러가 고장났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번 주인에게 연락을 하는데 상가는 그런 일이 발생되면 이런 구분 상가의 경우에는 다 관리사무소에 가서 해결을 하기 때문에 저는 월세만 잘 체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TV나 매체에서 보는 것처럼 월세 연체하는 게 높지 않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월세 연체하는 확률 되게 낮아요. 왜냐하면 상가는 생업이에요. 여기서 시설을 웬만큼 하고 들어와서 주인하고 관계가 좋지 않으면 여기 임차인은 사실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평생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원래 3년이었다가 5년이었다가 지금 뭐 10년 뭐 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금방 가기 때문에 관계도 좀 괜찮은 편입니다. 자, 어쨌든 뭐 상가의 장점은 뭐 저는 계속해서 뭐 말씀을 드리는데 예전에는 뭐 상가 세금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했지만 지금은 뭐 우리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취득세 12%까지 가잖아요. 뭐 상가는 4%밖에 안 되니까 오히려 그냥 적습니다. 그냥. 예. 자, 제가 그래서 저는 상가를 하나씩 좀 모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상가를 좀 제대로 매입을 하게 되면 실제로 투입 금액이 얼마 되지 않더라고요. 예. 이게 1억대가 2억대, 3억대 되더라도 상가로 매입을 하게 되면 대출이 워낙에 잘 되기 때문에 좀 괜찮습니다. 뭐 지금 대출 규제가 얘기가 되고 있긴 하지만 대출 규제는 여러분들 개인 DTI, 뭐 LTV 개인으로 얘기를 하는데 상가 같은 경우는 또 장점이 내가 법인을 하나 만들어 둔다 하면 법인은 LTV에 또 적용이 안 되거든요. 법인은 기업 대출로 가기 때문에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인으로 샀을 때 여러 규제를 해놨지만 상가는 그런 규제를 앞으로도 만들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공장이나 기업들이 이 대부분 업무용 부동산을 하기 때문에 업무용 부동산까지 규제가 들어와 버리면
혼란스러운 시장이 되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는 되지 않을 거예요. 예. 자, 어쨌든 이건 제가 낙찰받았던 사례인데 저는 상가를 하나 사면 사고 팔기를 하지 않고 그냥 계속 갖고 있습니다. 지금 2008년에 뭐 그 전에도 샀던 상가들도 계속 갖고 있어요. 자, 이거는 1억 3,800만 원에 제가 샀던 건데 보면 자 1억 3,800만 원에 오타가 났어요. 자 1억 3,800인데 대출을 9,600만 원 받고 자 보증금을 2천만 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들어간 금액은 2천만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투입된 금액은 2천만 원밖에 안 되지만 여기서 나오는 임대 수익은 월 170만 원이요. 자, 이건 오타입니다. 지금 원래 시세는 200 넘어요. 근데 170만 원 제가 저 임차인 10년 넘게 쓰고 있어서 그냥 받고 있는데 자, 어쨌든 지금까지 제가 받았던 금액은 임대 수익만 따졌더니 이 대출 이자를 뺀 임대 수익입니다. 이게 1억 6,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시세도 지금 4억 8천, 현재 지금 5억이 넘는데 어쨌든 제가 임대 수익하고 매매 수익을 다 더했더니 5억 원이 넘어요. 실제로 2천만 원밖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5억이 넘는 수익이 생긴 겁니다. 제 상가는 이 사례뿐만 아니라 다른 사례도 돈이 좀 적게 묶였어요. 예, 적게 묶이고 실제로 여러분들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월세를 모아간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임대 수익이 나오면 매매 차익은 저절로 생깁니다. 매매 차익은. 그래서 저는 상가를 지금 제가 총 갖고 있는 상가가 24채가 되는데 상가를 사고 팔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상가를 한 채, 두 채, 세 채 정도만 모으면 거의 사실 인생을 뭐 돈을 목표로 하지 않는 분들은 그때부터 인생 좀 아름답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24채가 있는데 그 중에서 6채만 갖고 나왔습니다. 6채만 갖고 나와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수익이 되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지금 꼬마 빌딩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로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공실나지 않는 상가를 하나씩 모아가면 충분히 그냥 보통 사람이 원하는 월세 그 이상의 것까지 세팅이 가능합니다. 자, 제가 처음 샀던 물건은 9천만 원을 샀네요. 9천만 원을 사서 지금 현재 2천에 110만 원에 부가세 별도로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천에 110만 원, 자 9천만 원. 이것도 여기 1,000만 원대밖에 안 묶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1억 3,800에 샀던 거는 지금 2천에 170만 원에 있습니다. 2천에 170만 원. 자, 이걸 두 개를 더하니까 280만 원, 거의 300만 원 가까이 딱 세팅이 되네요. 그죠? 제가 처음 목표했던 금액이 근접했습니다. 자, 그 다음 매입했던 물건입니다. 4억 5천만 원에 샀네요. 4억 5천만 원을 사서 이것도 제가 이 상가를 사는데 4천만 원이 안 들어갔어요. 예, 대출을 일반 매매임에도 불구하고 잘 해주거든요. 잘 찾아보면 또 잘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를 3천에 250만 원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4억 5천에 산 거는 3천에 250. 자, 총 매입 가격 보면 여러분들 1,000만 원대, 2천만 원대, 여기는 지금 뭐 만약에 4천 잡는다 하더라도 제가 아직 7천만 원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월세가 지금 280에 250이니까 530만 원이 됐어요. 3개가 되니까 지금 500만 원대가 됐네요. 자, 네 번째 거는 제가 8억 7천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8억 7천만 원 매입하고 1억에 605만 원에 제가 임대를 놨습니다. 자, 그래서 8억 7천만 원 산 거는 1억에 605만 원인데 부가세를 빼니까 550만 원이에요. 아까 530이고 550이니까 이제 여기 네 번째가 되니까 월 1,080만 원이 됐네요. 어쨌든 월 1,000만 원대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것도 7억 6천만 원을 산 거는 9천에 500만 원. 자, 그래서 7억 6천만 원을 산 게 9천에 500만 원. 또 하나 8억 500만 원을 산 것도 8,500에 520만 원. 자, 8억 500만 원을 산 거는 8,500에 520. 아까 여기가 1,000만 원대였으니까 지금 500 두 개 하면 이게 2천만 원대가 되는 거예요. 6개를 딱 세팅하니까 월 2천만 원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자가 뭐 얼마 나가요? 어차피 여기서 나오는 금액은 그 매월 그 이자는
월세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는 대출이 다 없어져요. 여기 나오는 거를 그냥 온전히 대출 감대만 사용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대출을 100% 갚지 않고요. 물건을 처음에 샀을 때는 대출을 80% 90% 공격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자금이 되게끔 세팅을 하고, 이제 현금의 여유가 좀 많이 생기면 현금 여유 생긴 걸 모아서 제가 그냥 그동안의 대출 금액을 80%돼 있던 거를 뭐 60%, 50%를 낮춘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 정도로 자산 건전성을 좀 높여놓고 다음 물건을 또 하나씩 하나씩 제가 매입해 가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제가 해보니까 상가는 뭐 이렇게 6개 사지 않더라도 하나만 250만 원짜리 하나 사거나 아니면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500만 원짜리를 그냥 500만 원짜리 밑에 안 사는데 500만 원짜리 하나 사면 이거 하나가 정말 직업 하나를 사는 거잖아요. 직업 하나, 둘, 세 개. 예. 이 세 개만 해도 거의 1,500이니까. 그래서 상가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상가를 매입을 하다 보니까 세상이 좀 너무 허무한 거예요. 저는 원래 월이 아니라 연봉 2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대학에서 열심히 학점 관리하고 이런 또 자격증 준비하고 토익 준비까지 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천만 원대였는데 그래서 연봉 올라가면 뭐 300만 원 많이 받아도 400만 원 됐겠죠. 200에서 400 올라가는 것도 많이 힘드니까. 자, 그런데 상가를 하나 샀는데 이 상가는 정말 사두니까 2월달 짧은 달에도 5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여름 휴가철에도 500만 원이 또 나와요. 그냥 나와요. 그냥 매달 500만 원씩 1년이 나오니까 6천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야,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이 전공을 선택하고 취업 선택해서 돈을 열심히 모으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상가를 살 돈을 모으고 그 다음에 어떤 상가를 골라내는지 그것만 배우게 되면 정말 이게 엄청나게 많은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제가 들어간 돈도 적은 돈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상가를 사면서 한편으로는 기분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허무함?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까?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땐 그 사람들은 되게 좀 뭔가 허무해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또 했었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다 매입을 해보고 상가도 저는 24개에서 공실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가를 매입을 해보니까 다른 분들도 저처럼 이런 세팅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게 되었고 이제 우리 회원분들이 이제 배워가면서 상가를 하나씩 세팅을 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상가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상가 투자반에서 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거는 대부분 큰 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다, 돈이 부족하다 하면 저희 또 회원분들께 제가 한번 무인 점포로 월세를 한번 세팅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 무인 점포. 우리 주변에 무인 점포 많이 보이시죠? 아이스크림 가게도 있고 뭐 세계과자 전문점도 있고 그런데 그 무인 점포를 딱 차렸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예, 거기에서 망하는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십니다. 계속 망하는 가게도 있어요. 이 점포를 입지를 골라내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데 그 입지 선정만 잘 하게 되면 돈이 없는 분들이 또 월세 세팅하기에 정말 괜찮아요. 자, 이거는 이분도 우리 행복재테크 카페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인데 돈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상가보다 더 적게 들어가는 이 무인 점포를 알아보게 되었고 이 무인 점포 이게 1층이지만 7평이 안 돼요. 6.5평에 세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1000에 40만원 이 40만원에 구했어요. 40만원에 구했고 권리금이 또 150만원 있었네요. 150만원, 수리비 300만원. 이거는 제가 이분께 직접 데이터를 다 받아가지고 그대로 그냥 옮긴 겁니다. 숫자는 그대로 옮겼어요. 그리고 이 집기료는 여기 에어컨, 그 다음에 조명, 뭐 그 다음에 이런 인테리어, 그 다음에 저 진열대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도 지금까지 1,100만원이 들어간 거예요. 가게 집기료까지.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아이스크림이랑 이런 물건을 넣어야 되니까 과자 같은 걸 넣으니까 이 초도 물량이 1,000만원. 그래서 이분이 총 이렇게 3천만원, 거의 3천만원 정도 세팅이 됐고요. 보증금 1,000만원이 어쨌든
보증금 1,000만 원은 그대로 돌려받는 금액이라고 하면 여기에 한 2,100만 원 정도 투자가 됐는데, 여기서 이 정도의 세팅으로 월 250에서 300 정도 사이의 현금 흐름이 세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되면 제가 이런 사업으로 성공하는 것도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사업 투자반을 수강을 하고 오픈을 하신 회원분들께 이렇게 명판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예, 동네에서 1등 하시라고. 예. 자, 그리고 이분이 저한테 매출을 보내주셨어요. 매출 보내줬더니 매출 보니까 1월달 처음 말고 2월달 시작을 해서 지금 뭐 매월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 찍는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수익이 그 정도 금액이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행크 TV에서도 우리 23살의 젊은 부자분도 보여드렸는데, 우리 행크 회원분들은 지금 제가 이 데이터를 보면 무인 점포를 차려서 월 한 200에서 400 정도 사이 세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지금 이렇게 1호점을 하고 바로 또 2호점을 계약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주거용 물건 뭐 3개, 상가, 그 다음에 이 무인점포, 이것도 사업이죠. 자, 이런 것도 내가 뭔가를 정말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현재의 돈으로도 찾아볼 수 있는 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돈이 없어요. 3,000만 원도 없고 저는 1,5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1,500만 원 갖고 계신 분을 또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저는 지금 이렇게 물건을 처음에 부동산을 매입을 해서 임대 수익으로만 처음에 세팅을 했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상가를 많이 매입하다 보니까 이 사업장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받는 임대 수익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직접 사업을 하면 훨씬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좀 투입하고도 괜찮게 수익 낼 수 있는 곳은 직접 사업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고시텔이에요. 제가 왜 이걸 보여드렸냐, 겉에서 봤을 때 이렇게 외벽이 껍질이 다 벗겨져 있고 페인트도 칠하지 않아 있어서 정말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상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매물을 봤을 때, 야, 이거 살 사람 없겠는데? 이게 매물이 또 1억이 아니고 거의 10억 가까이 되는 매물이니까, 야, 이거를 여러분들이 10억 가진 분들은 1층 상가 살려고 하잖아요. 돈 많은 분들은. 그죠? 여유가 있는 분들은 내가 그 돈 들여서 왜 이렇게 허름한 물건을 사? 이거를 이해를 잘 못 하신다고요. 그래서 금액이 좀 크면서 허름하면 거기서 우량 물건을 골라낼 수 있으면 그게 또 기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 물건이 저한테 보자마자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했고요. 자, 이 물건 봤더니 제가 저거를 9억 5천에 샀어요. 그런데 전용 실평수가 250평이 넘습니다. 실평수가 250평이 넘으니까 분양 편수는 450평? 그 정도 되겠죠? 예. 어쨌든 실평수가 250평이 넘어서 방이 67개입니다. 방이 67개. 그리고 여기가 지하철역하고도 가깝습니다. 바로 도보로 한 3분 안 되는 거리에 그냥 있어서 저는 이거를 꾸미고 나면 67개의 방을 갖고 있는 다가구 주택을 갖고 있다고, 다가구 주택을 소유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 생각 하시잖아요. 다가구주택 저도 임대했지만 하나 세팅을 잘 한다 하더라도 거의 500만 원 정도 세팅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10가구 정도, 10가구 있으면 많이 있거나 뭐 12세 가구, 그럼 반지하가 껴있기 때문에 또 거기는 수익률이 좋지 않아요. 어쨌든 10가구 정도 있어도 다가구주택이 거의 하나가 괜찮은 그건데, 역세권에 역 3분 거리에 67개면 사실 다가구주택 6개 이상? 5개 이상? 저는 그거를 갖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괜찮게 한번 수리를 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게끔 공용 부분도 세탁실, 그 다음에 주방도 깔끔하게 이렇게 수리를 해서 방도 내부도 깔끔하게, 그리고 1인에 다 화장실도 욕실도 다 들어가 있는 그 시스템으로 이거를 세팅을 한 거죠. 세팅을 하고 나니까 이게 지금 67개의 방이 다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려져 있는 건데,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방이 들어가 있는 게 녹색이에요. 예.
주황색은 이제 예약해서 들어올 곳이고 흰색만 공실인데 자 63개 저는 매월 이 한 사업장에서 63개에서 월세를 받고 있어요. 월세는 40에서 60만 원 사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40만 원 된다 하더라도 여기서 매월 2,400만 원의 이런 현금 흐름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제가 방금 사업장을 보여드리는 거는 지금 처음에 상가 하나씩 모아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상가하고 또 사업은 정말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그 다음 상가 플러스 사업까지 이해하게 되면 이 현금 흐름을 키워가는데 훨씬 더 좀 수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보여드렸고 저는 지금 그런 사업을 계속 하나씩 또 늘려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올해까지만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늘 이야기를 반복하지만 저 고시텔 다음에 뭐 할까 하다가 지금 이제 올해 이제 펜션, 이제 숙박업 이제 이것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소비자분들을 이해하다 보니까 사업하는 게 좀 정말 재밌고 확신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업도 실력이고 공부하고 준비를 많이 하면 실패 없이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걸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좀 좋은 결과 낸 분들께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도 시행착오를 정말 줄이면서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경매책을 떠나서 이렇게 엑시트 책을 출간을 했는데 정말 저는 좀 평범한 사람에서 이 중산층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제가 너무도 간절했기 때문에 정말 주변에 성공한 사람도 만나기 힘들었고 그런 상황에서 책을 통해서 그 답을 찾고 싶었는데 정말 많은 책들을 보고 봐도 바로 한 방에 그런 직진의 길을 알려주는 책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좀 돌아서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 부자가 되고 나면 저처럼 이렇게 부자가 되고 싶은 정말 간절히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께는 이 책 한 권이면 충분해 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책을 좀 집필해서 쓰고 싶었는데 제가 이 책은 정말 3년 넘게 썼던 책입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고민을 했던 책이고 그만큼 제 진심을 담아서 또 저의 사례뿐만 아니라 우리 수강생분들 또 주변 분들의 좋은 사례도 담아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셨어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냥 읽고서 스쳐 지나는 게 아니라 정말 본인의 것을 소화하신다고 하면 저는 제가 가장 강조하는 생각을 바꾸고 강한 멘탈을 갖는 거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추천드리고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죠. 사람은 자신이 그린 대로 삶을 산다. 꿈을 크게 가지라고 하잖아요. 그림을 크게 가지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기가 마음먹은 게 무엇이든지 되니까 저는 그 신기함을 매년 지금까지 20년 동안 매년 그거를 느껴오고 있습니다. 제가 매년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정해진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제가 만들어가는 삶을 살다 보니까 사실 정말 젊게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아직 인생의 반도 안 왔지만 앞으로도 내가 얼마만큼 많은 걸 할 수가 있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이뤄낼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파트가 그냥 직장인에서 월세 부자 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단순히 돈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을 다 이뤄낼 수 있는 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그린 대로 삶을 산다.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 제가 드리는 이 메시지 명심하시고 여러분들도 자신의 멋진 꿈 한번 진지하게 그려보시고 이런 삶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간도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이런 그림, 경제적 자유 이 목표에 대해서 너무 단기로 잡지 마시고 최소 2년에서 3년 딱 이 정도로만 공부할 계획을 잡으신다고 하면 저는 대부분 다 좋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나처럼 열심히 일하는 그런 분들을 또 사귀시고 하면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또 괜찮은 환경, 즐거운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커뮤니티 생활도 되게 열심히 하시고 행크에서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월세 300 바깥에서는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누구나 이룰 수 있는 그 숫자입니다. 그 300만 원 목표, 그 다음 500만 원 목표 꼭 이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특강 들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